자, 이번 차량은 르노 삼성의 중형 세단 SM6입니다. 해당 차량은 SUV인 QM6에 이어 SM6에도 최상위 라인업을 추가해준 프리미에르 모델인데요. 전용 디자인과 실내 소재, 디테일에 변화를 주며 상품성을 보강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디자인은 그릴을 중심으로 헤드램프가 이어진 형태라든지 르노 삼성을 나타내는 C자 형태의 데일라이트, 그리고 그 데일라이트와 연결된 턴 시그널, 방향 시든 램프 등 공도에서 자주 마주치고 또 너무나도 익숙한, 출시된 지 꽤 지났지만 여전히 근사한 생김새 디자인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 이번에 프리미에르라는 최상위 라인업을 추가하면서 몇 가지 디자인 디테일을 더해줬습니다. 그 부분만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그릴 하단에는 프리미에르라는 배지가 하나 더 새겨졌고요. 사이드 쪽에도 프리미에르라는 로고가 하나 더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에르 전용 신규 디자인된 휠도 하나 추가가 되었는데요. 디자인은 에펠탑을 형상화해서 그려줬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이즈는 19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는 마제스티 솔루스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기존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전면하고 사이드 쪽은 프리미에르 전용 디자인 디테일들이 추가가 된 반면 리어에는 프리미에르 모델만의 디테일이 더해지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엠블럼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테일램프 디자인이라든지 램프가 점등되고 그래픽이 표현됐을 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램프 구성 등 별다른 군더더기 없이 여전히 안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부분은 QM6가 기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완성도가 꽤 높은 편이다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고요. 이에 범퍼 하단 쪽에 이미테이션이긴 하지만 머플러 팁 같은 장식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서 조금 더 깔끔한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프리미에르 모델만의 전용 디자인이 몇 가지 더해졌는데요. 우선은 사이드 스텝 쪽에 이렇게 프리미에르란 로고가 하나 새겨졌고, 시트는 라이트 그레이 컬러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는 시트에 나파 가죽을 감싸놓고 킬팅 라인이라든지 헤드레스트는 프레스티지 형태를 취하고 있는 모습은 동일하게 갖추고 있고요. 도어 트림하고 대시보드 쪽에도 이 라이트 그레이 가죽 컬러가 더해지고 킬팅 라인이 들어간 꽤 멋스러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기존 SM6와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 중앙 8.7인치 S링크는 기능을 좀 개선해 줬습니다. 차량 관련된 거의 모든 기능을 중앙 스크린에 통합시켜 놨기 때문에 깔끔하게 구성된 디자인적으로는 이점이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번거로움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물리 버튼을 최소화 시켜 놓다 보니까 그중 가장 아쉬웠던 공조기 관련 이 조작성을 좀 개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바람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풍향을 조절을 할 때 꼭 한 번은 더 들어가서 조작을 했던 걸 현재는 바탕화면 위젯으로 따로 빼서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용에 대한 편의성을 조금 더 개선해준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람의 방향도 바꿀 수 있고 바람의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오프시키고 다시 킬 수 있는 위젯이 하나 더 추가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USB 단자에 스마트폰을 연결하게 되면 애플 카플레이 기능이 지원이 되는데요. 애플 카플레이는 기존 모델에도 지원은 됐었지만 그때는 화면이 상하로 잘리고 중앙에만 화면이 표시되는 그 형태를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풀스크린, 그러니까 전체 화면에서 보여줘서 보기에도 좋고 조작할 때도 조금 더 용이하도록 변화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기존 S링크랑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건 기능적으로 개선한 부분도 좋지만 보여지는 인터페이스 UI 자체가 출시된 지도 좀 지난 차량이기 때문에 좀 올드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좀 깔끔하게 변화를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남고요. 시트 들어가면 마사지 기능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QM6 프리미에르 모델은 운전석만 마사지 기능이 적용됐던 거에 반해서 SM6에는 동승석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이외에 시트에 열선이나 통풍, 그리고 아이들링 스탑앤고
기능들은 또 별도로 물리적 버튼으로 빼놔서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모습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핸들이나 기어 노브 디자인은 이전과 동일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계기판 클러스터도 중앙 디스플레이하고 수온계와 기름 게이지는 아날로그 바늘이 조합된 계기판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센스라고 하는 원형 다이얼을 통해서 터치 조작뿐만 아니라 다이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 구성도 이전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홈 버튼 누르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원형 다이얼 아래쪽에 배치된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바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그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내추럴, 퍼스널 이렇게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게 되면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조명하고 계기판의 컬러가 같이 동시에 변경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현재처럼 스포츠 모드일 때는 레드 컬러가, 그리고 컴포트 모드일 때는 블루 컬러, 에코 모드일 때는 그린 컬러, 그리고 내추럴일 때는 약간 노란, 옐로우 컬러, 그리고 퍼스널일 때는 퍼플, 보라색 컬러가 각각 드라이브 모드별로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를 달리해주면서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구성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2열에도 2열 시트 헤드레스트도 1열 헤드레스트처럼 프레스티지 형태로 적용이 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간에 있어서는 레그룸은 상대적으로 좀 넉넉한 공간을 갖추고 있는 반면, 그 헤드라이너 이 위쪽은 이렇게 좀 공간을 파놓긴 했는데, 이 시트 포지션 자체도 2열은 좀 높은 편이고 시트의 좌방 길이는 괜찮은 편이지만 이 등받이 각도가 약간은 서 있는 편이라서 착석을 했을 때 헤드룸에 대한 어느 정도 협소한 느낌을 주는데요. 앉은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약간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1열과 동일하게 도어 트림에도 이렇게 나파 필팅 가죽 넣어주고, 시트도 1열과 동일한 질감 좋은 가죽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줄 것 같고요. 별도로 마련된 2열 에어벤트라든지 파워 아울렛 단자를 비롯해서 팔걸이, 중앙 팔걸이를 내리게 되면 2열 시트 열선은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헤드룸이 약간 타이트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인 4명이 어느 정도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질 것 같지 않은 공간과 편의사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원형 다이얼을 돌려주게 되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좀 더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괜찮아 보이고요. 썬루프 개폐는 여기까지 오픈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오픈되는,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 개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적재 공간은 깊이도 꽤 있는 편이고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기에 용이한 구성을 갖추고 있고, 이 아래쪽으로는 별도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추고 있어서 세그먼트 대비 꽤 준수한 트렁크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닫을 때는 이쪽 손잡이 부분 잡고, 해당 차량은 SM6 라인업 중 TC 모델인데요. 1.6L 터보 가솔린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게틀락사의 7단 DCT 듀얼 클러치가 맞물려 있으며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26.5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SM6 라인업 중 가장 뛰어난 동력 성능을 가진 파워트레인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속 페달을 가격을 하면 약간의 터보렉은 존재하지만 바로 출력이 전달이 되고 어느 정도 일정 영역까지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가속이 이루어지고 속도가 상승하는 거동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출력을 요구할 때나 그 영역 이상의 주행에 있어서는 배기량이 가진 한계점을 드러내긴 하지만 일상 주행에 있어서는 더 여유로운 출력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은 TC 가솔린 터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엔진과 맞물려 있는 7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초반, 그러니까 정차했다가 재출발할 때 저속 기어에서 조금 울컥거리는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반면 그 이후부터는 변속 속도도 꽤 민첩한 편이고 출력 전달에 있어서도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초반 반응성에 있어서는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인 엔진과의 궁합은 꽤 괜찮은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다가 스포츠 주행 모드를 바꿔주게 되면 가속 페달의 반응,
반응은 반박자 정도 더 빨라지고 엔진 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들려주는 성격으로 변화를 줍니다. 거기에 핸들 조향에 있어서도 좀 더 묵직한 무게감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물론 가진 출력 대비 더 많은 힘을 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할 때 조금 더 재미를 줄 수 있는 세팅으로 변화를 하는 부분은 괜찮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승차감에 있어서는 서스펜션이 액티브 댐핑 컨트롤 탑재가 되어 있어서 주행 모드를 변환할 때마다 댐핑을 달리해주는 그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어느 정도 노면도 적당히 걸러주면서 안정적인 주행이 이루어지는 승차감을 연출을 해주고, 스포츠 모드일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하체 세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타이트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중형 세단이 가지고 있는 승차감을 연상하면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반대로 좀 안정적인 승차감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줄 것 같고요. 단 1열과 2열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에 좀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1열에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동반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여유로운 승차감을 연출해주는 반면, 2열은 서스펜션 구조에 의한 태생의 한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면 상태에 따라서 약간은 튀는 듯한 승차감을 연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열 운전석과 동승석 그리고 2열에서의 승차감이 조금 차이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핸들 조향이나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는 연의 SM6 모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핸들 조향은 무게감도 적당한 편이고 별다른 이질감 없이 조향하는 대로 꽤 솔직하게 반응을 해주는 편이고요.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도 초반이나 중후반에 담력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담력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전방 시야라든지 사이드 측면 사각지대가 잡히는 부분이라든지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이 보이는 시야 부분에 있어서도 꽤 열린 시야를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별다른 답답함이 동반되지 않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 전면 유리에 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판이 하나 올라오고 그 판에 정보를 비춰주는 컴바이너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이 약간 작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지만 보여지는 해상도나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설정을 어디서 변경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S링크 안에서 차량 정보 들어가고 다 찾아봤는데도 높이나 위치를 좀 바꿀 수 있게 아예 할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건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 느껴지는 정숙성, 필러를 통해 들어오는 풍절음이라든지 하부 타이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 억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행을 할 때 특히 이렇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정체 구간에서 조금 더 조용하게 정숙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꽤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줄 것 같고요. 반면 아쉬운 점은 최상위 모델을 추가해줬음에도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건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스탑앤고 기능은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지정해놓은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앞차가 멈췄으면 같이 멈춰서고 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기능은 빠져 있고, 저속에서는 기능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핸들을 조향해주는 보조가 아니라 단순히 경고만 알려주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정체 구간이나 장거리 주행 시에 편한 운전에도 도움을 주지만 조금 더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최신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된 부분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기존 모델을 바탕으로 상품성을 보강하며 라인업을 추가해준 모델이기에 변화에 대한 새로움은 적었지만 여전히 근사한 외모와 실내 소재의 디테일에 변화를 주며 만족도를 높여준 부분은 매력적이었고, 터보 엔진을 품은 덕분에 일상을 함께하기에 조금은 더 여유로웠던 르노 삼성의 중형 세단 SM6 TCE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K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드 알템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